안녕하세요, 최PD입니다. 요즘 예비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 초등학교 입학 전 선행학습은 어디까지 해줘야 될지 고민 많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 미리 보기. 실제 수업에 사용되는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무엇을 배우는지 미리 보고 간다면 우리 자녀가 어디까지 준비해야 수업에 잘 따라갈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이버에서 초등 교과서라고 검색해서 최저가로 나오는 판매처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한국거민정 교과서 협회라는 공식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공식 사이트에서 구입하시는 게 가장 저렴합니다. 저는 다른 판매처에서 2배 가까운 가격에 구입을 한 것 같아요. 다만 공식 사이트는 품절이 빨리 되고 바로바로 재입고가 되지 않아서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구입해 두시거나 새학기 시즌을 피해서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어부터 살펴볼까요? 자, 이게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입니다. 국어 1-1 가, 국어 1-1 나, 국어 활동 1-1 총 3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2학기 교과서 역시 1-2 가, 1-2 나, 국어 활동 1-2 이렇게 3권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국어 교과서가 총 6권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국어 1-1 가부터 한번 펼쳐볼까요? 단원을 보시면 1단원 바른 자세로 읽고 쓰기. 일단 읽고 쓰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나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2단원은 재미있게 기억, 니은, 디귿. 자음에 대해서 배울 것 같아요. 그리고 3단원은 다 함께 아야, 어여. 모음에 대해서 배울 것 같죠? 그리고 글자를 만들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을 배우는 게 아닐까요? 5단원 다정하게 인사해요. 인사말에 대해서 배울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펼쳐볼까요? 1단원은 일단 바르게 듣는 자세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바르게 읽는 자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소리 내어서 따라 읽어보기에 대해서 나오고요. 바르게 쓰는 자세도 나오죠. 그래서 연필 잡는 법을 알려주고, 또 선을 따라 그어봅시다가 나오는데, 이거는 아마 운필력을 키우기 위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따라쓰기가 나오고요. 다음 2단원 보시면 본격적으로 자음자의 모양 알기, 그래도 꽤 재미있게 좀 알록달록 그림인과 같이 되어 있죠. 이렇게 자음자 위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단원을 보시면 모음자에 대해서 역시 예상대로 모음자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4단원은 글자를 만들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을 알려주는 것 같죠. 그리고 5단원을 보시면 인사말이 나옵니다. 자음, 모음, 그리고 자음과 모음의 조합에서 바로 좀 어려운 받침 있는 글자들이 막 등장을 하죠. 꽤 긴 글들도 지금 나와 있고요. 다음으로 국어 1-1 나를 펼쳐볼게요. 역시 처음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단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6단원은 받침 있는 글자. 6단원부터 받침으로 들어가네요. 그리고 생각을 나타내요. 소리내요. 또박또박 읽어요. 그림 일기를 써요. 받침 있는 글자는 받침이 없는 비와 받침이 있는 빛을 같이 보여주고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려주죠. 이렇게 받침 없는 글자와 받침의 조합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7단원은 생각을 나타내요. 바로 문장이 나옵니다. 곰이 마늘을 먹는다. 문장 만드는 게 나오네요.
소리내어 또박또박 읽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문장 부호가 나오네요. 그리고 띄어쓰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문장 부호인 느낌표와 물음표를 넣었을 때, 그리고 그냥 마침표를 넣었을 때 약간 느낌이 어떻게 다를지 그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단원. 9단원에서는 그림 일기를 써요 라는 단원입니다. 그림 일기에는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를 보시고 한글은 어디까지 하고 가야 될지 느끼셨나요? 예전에는 전문가들이 한글은 학교 들어가서 배우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요즘은 현직 교사분들도 한글은 어느 정도 떼고 오는 게 좋다라고 하십니다. 다만 쓰기까지 완벽하진 않아도 된다고 해요. 우선 중요한 것은 읽기 독립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한글을 떼기 전부터 아이와 함께 책 읽기, 자기 전에 책 읽어주기 등을 통해서 문자에 대한 노출을 많이 시켜주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와 함께 책을 읽다 보면 어휘력도 좋아지고 이해력도 높아지고 어느새 아이 혼자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아이도 너무 일찍 무리해서 한글을 떼게 하진 않았어요. 어디선가 한글을 너무 일찍 떼게 되면 그림책을 볼 때 그림을 보기보다 글씨에 집중해서 아이가 창의력을 키우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아이는 그 5세 때는 자음과 모음만 익히게 하고 거의 자기 이름 그리고 엄마 아빠 이름, 친한 친구 이름 정도만 쓸 수 있는 수준이었고요. 본격적으로 한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엄마표 교재로 한글을 조금씩 시키고, 그리고 EBS 한글이 야후 프로그램을 좀 보여주면서 본격적으로 한글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7세 되고 나서 읽기 독립을 해서 혼자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도 아직 쓰기는 완벽하게 하진 못해요. 그래서 가끔씩 받아쓰기 하면서 어려운 받침 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읽기 독립이 되어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자기 전에 꼭 2~3권씩은 책을 읽어주고 있고요. 아이와 역할을 정해서 번갈아 가면서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책 읽기를 통해서 한글을 떼게 하고 있습니다. 한글을 가르치실 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한글은 상형 문자가 아닌 소리 문자이기 때문에 통문자가 아닌 자음과 모음의 결합을 알려주는 게 좋다고 해요. 통문자로 알려주게 되면 외워야 할 게 너무 많아지고 또 단어로는 아는데 문자를 하나씩 떨어뜨려 놓으면 헷갈려 하는 등의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수학 교과서를 살펴볼게요. 수학 교과서는 1학기에 수학 1-1, 수학 익힘책 1-1 총 2권이 있습니다. 2학기에는 수학 1-2, 수학 익힘 1-2 이렇게 2권이 있겠죠? 먼저 수학책을 살펴볼까요? 1단원부터 5단원까지 있습니다. 1단원은 9가지의 수, 2단원 여러가지 모양, 3단원 덧셈과 뺄셈, 4단원 비교하기, 5단원 50가지의 수 이렇게 되어 있네요. 먼저 1단원은 9가지의 수를 알아보는 건데요.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숫자를 2가지 방법으로 읽기가 나와요. 하나, 1, 둘, 2, 셋, 3, 넷, 4, 5, 5 숫자 쓰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몇 번째인지 라는 것이 나오고 수의 순서 그리고 어떤 수보다 1만큼 더 큰 수와 1만큼 더 작은 수를 알아보는 게 나오죠. 그리고 두 수의 크기 비교하기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여러가지 모양입니다. 입체적인 여러가지 모양이 나와요. 상자 모양, 원통 모양, 공 모양 이런 모양들과 같은
물건들을 찾아보기, 각 모양에 대한 특징,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3단원에서는) 덧셈과 뺄셈이 나와요. 모으기와 가르기가 나오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한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4단원에서는 비교하기가 나와요. 어떤 것이 더 길까요? 길고 짧은 것이 나오는 것 같죠? 자, 길이에 대한 비교입니다. 그리고 무겁고 가볍다라는 개념도 배우게 됩니다. 또 넓고 좁다라는 것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교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단원, 50가지의 수. 이제 10의 단위까지 배우게 되죠. 그래서 10개씩 묶어서 세워보는 게 나오고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학 익힌 책도 간단히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수학 익힌 책은 연산이나 문제들이 실려있는 수학 보충 교재입니다. 수학책에서 개념을 배웠다면 수학 익힌 책에서는 더 많은 문제들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에 대한 문제들도 나와 있고요. 덧셈 뺄셈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과 함께 나와 있어서 좀 아이들이 이해하기는 쉬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살펴본 국어, 수학 이외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교과서와 안전한 생활이라는 교과서가 있다고 합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봄, 여름은 1학기에 배우는 교과서이고요. 가을, 겨울은 2학기에 배우는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생활은 1년에 한 권만 배운다고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좀 저에겐 좀 생소한데요. 각 계절별 주제에 맞게 사회, 과학, 미술, 체육 등을 모두 녹여낸 통합 교과서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생활이란 책은 2015년 개정 교과과정으로 인해 등장했다고 합니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긴 것 같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들이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